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산화제 막 무겁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무겁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30볼륨 산화제를 애차는 언제부터 했냐면 정확하게 15년 전부터 30볼륨을 써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했고, 그때 당시부터 써왔던 원장님들은 지금 현재 염색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현재 40볼륨 산화제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저예요. 네, 그래서 40볼륨 산화제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가를 누군가가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냥 수입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총대를 제가 그냥 내서 이만한 서류를 제가 한 10뭉치를 식약청에 나와서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얻어낸 제품이니까 당당하게 쓰셔도 돼요. 감춰놓고 안 쓰셔도 되니 대신에 주의사항만 좀 지켜서 쓰시면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용천 사람한테 프로테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많이 써주는 걸로 제가 위안을 삼을게요.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아까 제가 산화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페이지가 몇이었더라? 113. 됐어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저희는 산화제가 4가지예요. 10, 20, 30, 40 이렇게 4가지인데요. 10볼륨이라고 써져 있으면 3%, 20이라고 써 있으면 6%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볼륨부터 먼저 가볼게요. 10볼륨을 우리는 다른 말로 3% 산화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를 톤다운 산화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10볼륨이라는 산화제의 목적 자체가 밝게 지는 성질이 극히 없어요. 만약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볼륨이다 그러면 표백이 10%? 90%가 톤을 채워주는 역할이고요. 표 100을 하는 게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티가 하나도 안 나겠죠. 밝게 했어 이런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를 톤다운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또 톤다운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요. 내가 탈색을 하고 나서 회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9번에 해당되는 회색을 쓸 거예요. 그리고 산화제를 10볼륨을 쓸 거예요. 그럼 얘는 톤다운이에요? 원래 톤다운은 명도를 낮아야지 톤다운인데 우리가 어쨌든 탈색하고 염색할 때 또 톤다운이라는 단어를 써요. 높은 걸 쓰면서도. 그럼 이 의미가 맞는 걸까요? 네, 이건 그냥 한국인들이 만든 말? 제가 볼 때는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한다라는 단어는 톤다운이 아니고요. 톤온 톤이에요. 네. 색조에 또 다른 색조를 얻는다라는 의미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톤다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은 톤오스 토너, 톤온 톤, 톤앤 톤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그런 전문 단어들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시면 산화제가 일단은 얘는 어쨌든 밝게 하는 기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볼륨 산화제를 새치 커버용으로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SNS에 찬반이 아주 시끄러워요.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써보셨어요? 어두운 새치 커버. 이런 거 될 거니까. 근데 봐봐요. 흰머리는 우리 모발에 색소를 주는 건 멜라닌이죠. 그렇죠? 그런데 흰머리가 있다는 건 멜라닌이 없어요. 그러면 멜라닌 대신에 뭐가 많을까요? 케라틴 함유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모발이 아주 새털 같은 사람도 흰머리가 더 뜨거워요. 맞죠?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 나 옛날 머리에 비해서 흰머리 나오고부터 머리가 더 좋아졌다. 더 윤기 나고 힘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닌이 없는 자리에 원래는 그냥 공간이 비어야 되는데 거기에 케라틴이 함유량이 더 차여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깜깜한 거예요. 자, 10볼륨 산화제는 톤업의 기능이 없대요. 그럼 얘가 케라틴을 녹일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를 썼더니 됐더라는 분이 있어요.
그럼 왜 됐을까? 왜 됐을 것 같아요? 왜? 연모여서. 맞아요. 지들이 가는 모발에 써놓고 된다고 하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모셔놓고 해봐봐. 안 들어가거든. 네. 그래서 표준을 따지고 본다 그러면 세치 커버에 가장 적절한 건 누구냐? 20분이야. 6%가 가장 적절해요. 왜? 흰머리는 채우는 게 목적이지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9를 써도 11을 써도 의미가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20볼륨을 권장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왜 30볼륨을 쓰라고 하느냐? 소비자가 세치 커버도 커버인데 발근을 자꾸 얘기하니까 뒷반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볼륨도 가능하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10볼륨 상해제를 세치 커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부적절하다. 근데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연모, 가늘거나 또는 아주 새까만 색을 하거나 이런 건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멋내기식으로 한다. 그럼 세치 다 써.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볼륨 산화제는 언제 써야 됩니까? 그러면 톤을 올리지 않을 때. 말 그대로.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런 분 있잖아요. 나는 내 자연머리가 좋아. 근데 머리가 자연머리가 계속 길어. 그러면 얘는 자연머리니까 윤택해 보이는데 아무리 자연머리를 할지라도 이 끝자락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퇴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객은 염색 티나는 게 싫대요. 자기 자연머리가 좋대요. 그럼 우리는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마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뭘 하면 된다? 10볼륨 산화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산화제를 잘 공부만 하면 여러분들의 매출에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객을 다 놓치는 거죠. 왜? 어차피 밝게 안 할 거면 할 것도 없네. 왜 자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 하나 고객이 오셔서 새까만 머리로 오셨는데 나는 늘 내 자연의 머리가 예쁜 것 같아. 그럼 우리 뭘 공략해야 돼요? 이쁘지. 이뻐. 참으로 이쁘지. 그런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예뻐? 여기만 예뻐. 이 이상 길어진 여기는 안 예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클리닝을 권장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얘와 색을 맞추는 매뉴얼을 권장해야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는 뭐 쓰면 돼요? 3번 혹은 4번. 더하기 10볼륨. 자, 그런데 색소를 많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모발을 어떻게 해야 돼? 말린다 적신다? 적셔야죠. 왜? 물이 더 많이 못 들어오게 방업을 쳐야죠. 근데 우리가 물 뿌린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녹으면 됐지만 네,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처리를 뭔가 수분을 처리해주고 100% 줄 거를 20%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비슷해서 윤택해지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럼 이 고객은 어떻게 되냐? 정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만 오셔서 깃 바램만 채우세요. 당신은 이 색이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굳이 밝은색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색이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깃 바른 색은 미우니 요거는 채우러 오세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10볼륨은 그런 용도로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는 톤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 뭐만 주면 돼? 색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굳이 산화제의 파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낮은 산화제를 쓰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메디스는 산화제가 낮은 게 3%가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1.5%. 메모가 가능하신 분들은 1.5% 메모 한번 하겠습니다. 모바일 카드 공개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거기는 넣지는 않았는데 수입은 저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아는 사람만 써. 설명하기 저희가 하도 이제 힘들어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컬러 픽스라고 써 있고요. 퍼센테이지는 1.5%입니다. 이 컬러 픽스는 언제 써야 되느냐? 구 원장님처럼 지속적으로 탈색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저런 분들, 우리 여기 원장님처럼 계속해서 하이톤 유지하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3% 이상대 산화제를 쓰시면 안 돼요. 상에서가 아니라
색깔이 안 이뻐요. 탈색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여기가 스트로처럼 텅 비어 있는데 산화제 파워가 세면 색소를 안으로 쑥 밀어넣어요. 그래서 얘가 뭐에 문제가 생기느냐, 물이 빠질 때 얼룩덜룩하게 빠져요. 나는 잘 발라놨는데 샤워실 딱 갔다 나오잖아요. 와장창 깨져 있어요. 잘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잘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탈색을 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산화제의 파워가 가장 없는 것.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물이에요. 물. 그런데 물은 과산화수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든 게 얘예요. 그래서 컬러픽스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탈색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모발에 데미지가 너무 많은 사람, 세 번째 컬러 체인지를 수시로 하는 사람. 탈색을 하고 나서 3%짜리를 지속적으로 쓰면 나중에 컬러 체인지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색깔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꾼다 그러면 오히려 1.5% 산화제를 쓰는 게 탈색력이 훨씬 더 빠릅니다. 편해요. 그래서 이런 걸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해되시죠? 컬러픽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 젖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젖다라는 거 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닌 거 알죠? 눅눅하다. 내가 머리카락 가발을 꾹 한번 주먹으로 꽉 잡았더니 여기에 물기가 흥건히 배겼어요. 이게 물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딱 잡았을 때 좀 눅눅하네. 네, 요 정도. 네, 물기 좀 많이 없애줘야 돼요. 자, 그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연모제에다가 컬러픽스를 타는데 비율은 1대 1.5. 산화제가 1.5입니다. 자, 컬러픽스는 산화제의 양이 많아지면 안 돼요.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산화제의 양이 줄잖아요. 그럼 도포 속도가 느려요. 그럼 어렵져요. 산화제의 양이 많으면 왜 안 되느냐? 색소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물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1.5배가 제일 적절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대 1.5. 스피드하게 바른 후 방치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얘는 반드시 10분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5분 이상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인데 이 시간은 가급적이면 핸들링. 그냥 방치보다. 왜? 탈색을 하고 나서인 거잖아요. 손상이 많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카다가 물이 빠질 때 불안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안착을 도와주는 건 내가 손으로 만져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5분에서 예를 들어 10분이라면 그 시간은 5분 정도는 핸들링을 하고 5분을 방치하거나 내지는 5분 핸들링하고 감기로 간다거나 그래서 적어도 5분 정도는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마사지를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마사지를 이렇게 해. 색깔이 잘 빠질 것 같은 부위를 만져줘야 되거든요. 나는 팔이 여기가 아픈데 이쪽 마사지. 여러분들이 행위가 무슨 소리냐? 마사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편한 위치만 마사지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탈색을 하고 나서 물이 빠질 때 어디가 제일 먼저 빠진다. 그러면 거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잘 밑바닥만 만져. 여기만. 그러니까 나중에 샴푸하고 나오면 또 욕해. 여기 색깔 쭉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리에 마사지를 하라는 거지 내가 편한 자리를 마사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색소가 물빠짐이 좀 많은 곳, 퇴색이 빨리 될 법한 곳 그런 데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컬러픽스는요 매장에 한두 명씩은 있는 게 좋아요. 특히 좀 탈색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갖고 있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극도 훨씬 더 완화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뿌리 탈색 먼저 하고 전체 탈색 했던 머리 자주 했던 탈색 머리는 저걸로 저는 완전 이해요. 강추죠. 근데 5분밖에 안 걸리죠. 네네네.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수분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거라서 바르는 것도 거의 5분도 안 걸려요. 네. 물기 있으면 그만큼 스피드가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는 것도 얼마 안 걸리고 방치하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탈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바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내지는 마사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방치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더 얼룩 많이 져요. 네. 그래서 그건 다 불안정합니다. 그럼 그때 여기 부분은? 그거는 밝아져 있는 데가 먼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색소가 가장 필요한 부위를 먼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단에 보시면 탄력 탈색 있어요.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소리냐? 어쨌든 3% 산화제도 과산화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색을 빼고자 할 때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소리인데요. 탄력과 탈색을 제가 나눠놨죠, 여러분. 네. 탈염은 거기 보면 샴푸가 들어가 있고 탈색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차이점은 뭐냐? 탈염 그러면 인공 색소만 표백하려고 할 때, 탈색은 인공과 자연을 동시에 표백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슬라이드 하나 넘기면 20볼륨 산화제 있어요? 자, 20볼륨 산화제는 전 색상 다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6번 때까지는 20볼륨 권장한다. 흰머리든 아니든. 이렇게 이제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는 1번을 쓰든 5번을 쓰든 10번을 쓰든 그냥 20볼륨을 썼는데 우리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연모제 중에 1, 2, 3, 4, 5, 6까지는 어떤 색상이든 상관없이 20볼륨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얘가 뿌리 쪽이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되면 명도를 7, 8로 올리거나 산화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그대로 가되 뭘 타서 써라? 0.00을 믹스해서 써라. 그러면 30볼륨 쓴 효과, 7, 8번을 쓴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탈염 탈색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넘겨보면 30볼륨 혹은 9% 이렇게 됐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30볼륨은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이제 우리 또 배웠잖아요. 연모제의 색상에 상관없이 모든 연모제의 명도가 몇 번? 7번 이상이라면 산화제는 뭘 쓴다? 30볼륨을 권장한다. 아플 것 같으면 약간 띄우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면 보호제 쓰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그 일반인들도 보면 색깔들이 되게 잘 나온다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다 인지하잖아요. 왜 소비자들은 이미 9% 산화제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예로 봐봐요. 고객은 선택권이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글씨를 읽어보고 제품을 구매해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갈색 있고요. 그 옆에 아주 밝은 갈색 이렇게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소비자는 뭘 살까요? 밝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주 밝은. 소비자는 자연스러운 갈색을 사지 절대 아주 밝은 갈색 안 사요. 미용사는 아주 밝은 갈색을 사요. 왜? 우린 알거든. 자연 갈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데 소비자는 불안하거든. 아주 밝다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자연스러운 갈색을 사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보잖아요. 제법 밝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 생각해봐야 돼. 글은 자연스러운 갈색인데 왜 얘 머리가 밝아졌지? 표시는 ON인데 왜 얘 머리가 밝지? 나 ON 썼을 때 이렇게 색깔 안 나오던데. 첫 번째 산화제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마케팅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10.3을 5번에 넣어요. 네. 왜? 소비자한테는 10번이라고 하면 소비자 불안해서 안 사요. 근데 5라고 하면 사요. 그래서 미용사들한테는 80가지의 색상을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공부한 자. 그러니까 1이 뭐고 5가 뭐고 10이 아니에요. 소비자는 1이 뭐고 5가 뭐고 10이 몰라. 그러니까 알만한 색상을 하나를 정해요. 그게 뭐냐? 어두운 갈색, 밝은 갈색, 자연스러운 갈색, 내추럴한 갈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안에는 다 모른다. 8번, 9번, 10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불안해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자꾸 불안해하면 소비자한테 다 시장 무너져요. 우리는 소비자보다 더 앞질러서 가야 되니까 정확한 색상을 자꾸 표현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화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산화제를 겁없이 쓰자. 단 거기 밑에 보시면 탈색 보세요. 자, 30볼륨 산화제는 탄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맞죠? 왜? 탄력의 목적은 뭐예요? 인공만이에요. 자연 멜라닌은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처방인데 그런데 30볼륨으로 탄력을 하겠다? 이건 부적절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30볼륨 산화제는 탄력법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은 막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령을 할 때에는 10볼륨이나 20볼륨만 사용 가능하구나. 30볼륨을 쓰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슬라이드 하나 넘기겠습니다. 최상의 산화제 40볼륨. 예, 퍼센테이지로는 우리는 12%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보세요. 염색에서 보면 매직스가 크게 4개로 분류를 해요. 일단 첫 번째 일반 계열이라는 염도제가 있어요. 이 일반 계열은 뭐냐면 명도가 1번부터 10번까지 형성되어 있는 거는 색상에 관계없이 다 그냥 우리가 일반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반 계열에서는 명도가 1번부터 6번까지는 20볼륨 산화제를 위주로 써라. 대신에 얘가 톤업이 안 될 것 같으면 0.00을 혼합해서 써라. 명도가 7번, 8번, 9번, 10번이면 색상에 상관없이 30볼륨을 권장한다.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요거 말고 슈퍼 계열이라고 해서 100번 단위가 있어요. 타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11계열, 12번 계열, 13번 계열, 14번 계열 이런 것들을 저희는 100번 계열로 해놔요. 그래서 100, 101, 102, 103, 104 이렇게 100 시리즈가 있어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러면 봐봐요. 매직스에서 만약에 오영렬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100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옆에 어떤 재료상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13번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다수의 미용사들은 100번이라는 색상보다는 13번을 쓰려고 해요. 이게 숫자 마케팅이에요. 왜? 13번이 왠지 더 밝을 것 같거든.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오광렬 사장님이 승질이 나서 이제 다시 14번을 갖다 줬어요. 그럼 또 미용사는 어떻게 한다? 14번을 또 쓰고 싶어요. 이게 숫자 마케팅이에요. 그러나 100번 시리즈 11번, 12, 13, 14 모든 색상은 밝기가 동일하다. 네, 단순 숫자 마케팅이에요. 네, 그래서 11에 쓰든 11에 쓰든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용사들 머리 터져요. 왜? 여기 원장님은 100번 쓰고 여기 원장님 11번 쓰고 여기 원장님 13번 썼다 쳐봐요. 그럴 때마다 톤이 막 달라. 그럼 우리 후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해요. 네, 단순 논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명도는 다 동일하다. 그러면 뭐의 차이가 있느냐? 반사빛 싸움이에요. 어떤 회사는 빨강이가 진하고 어떤 회사는 빨강이가 여리고 어떤 회사는 오렌지인데 오렌지가 금빛이 나고 마케팅이 반사빛 싸움이지 명도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잘 봐봐요. 어떤 분이 슈바에 팔을 써, 아모스에 팔을 써, 웰라에 팔을 써, 로레알 팔을 써, 파이버에 팔을 써, 뭐 막 다 이런 거 썼어요. 근데 그 손님이 와서 예를 들어 매직스 해달래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맞추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스스로 막 기똥차잖아. 아야 내가 이거 맞췄어. 아유 야 너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 회사가 A부터 Z사까지 지들이 다 잘났다고 밝기를 다 틀리게 하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모든 연구제의 명도는 동일하고 뭐가 다르냐? 반사빛 싸움. 반사빛의 차이.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들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대형 마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연구제가 쫙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젠 소비자가 골라 쓰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오늘 사진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가 다 찾아내요. 이게 무슨 색인지. 이해되시죠? 요즘 소비자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진화했습니다. 요즘 소비자가 뭐까지 할 줄 아는지 아세요? 이젠 조색도 할 줄 알아요. 소비자가. 미용사는 맨날 나한테 녹색 얼마큼 타야 돼요. 회색 타도 돼요. 막 이랬는데 소비자가 알아서 녹색을 타. 이젠 그만큼 진보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되려면 겁을 없애야 된다. 겁을 사라지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40볼륨 산화제는 밝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밝게 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쓰라는 게 아니라 얘가 쓸 수 있는 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슈퍼 계열만 써야 돼요. 100번 시리즈만 쓰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들이 10점, 3회도 40볼륨, 6점, 3회도 40볼륨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제를 쓸 때에는 자 봐요. 이제 정리
요거 해드려 볼게요. 내가 시폴륨 산화제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톤을 밝히지 않을 때. 톤 다운이라는 말 이제 쓰지 마시고 나는 더 이상 밝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시폴륨.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할 때 시폴륨. 예, 아니 정리. 이 시폴륨은 언제 써야 되느냐? 모든 연모제 중에 명도가 1번에서 6번까지는 20볼륨. 부족할 것 같으면 0.00을 타기. 모든 연모제 중에 7번부터 10번까지는 30볼륨. 그리고 슈퍼는 40볼륨. 얘가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탈색을 하려고 한다. 우리 산화제 10, 20, 30, 40 이렇게 있잖아요. 탈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사용하면 안 되는 산화제 누구? 40볼륨. 하나 더 끄집어내면 30볼륨. 네. 탈색을 할 때에는요, 산화제는 40볼륨을 일단 쓰시면 안 돼요. 걔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탈색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산화제는 20볼륨이에요. 6%. 9%도 가능은 해요. 근데 언제 가능하냐? 내가 스피드가 좀 좋은 사람. 네, 발음이 좀 빨라. 그러면 9%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스피드가 낮아. 그러면 6% 쓰는 게 제일 나아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탈색을 하면 뒷꼭지부터 발라서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처음 바른 자리랑 나중에 바른 자리랑 차이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희생시켜요. 왜? 얘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일 건강한 데가 제일 먼저 끊어져요. 맞죠? 원래 여기가 너덜너덜해야 되는데 항상 이 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처음에 바르는 자리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산화제 파워를 내려서 쓰고 앞쪽에는 스피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파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앞쪽은 어떻게 했나? 산화제 파워를 높여서 쓰고 그래서 뒤쪽은 6%를 쓰고 앞쪽은 9를 쓰고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굳이 산화제를 막 섞고 이런 거 하지 마. 네. 화학사도 아닌데 막 그냥 산화제를 막 6대4, 7대4 막 이런 거 의미 없다. 네.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내가 혼자 바르는데 스피드가 안 붙으면 산화제를 아예 분리해서 바가지를 2개를 만들어서 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손이 너무 더디다. 그럼 얘 10볼륨, 앞에 30볼륨.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산화제를 분리해서 쓰기. 그래서 40볼륨 산화제는 어쨌든 슈퍼 계열에 쓰는 거지 일반 계열에 쓰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세치 커버는 산화제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래요? 1대 1.5. 세치 커버는 반드시 뭘 하래요? 랩핑을 하래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멋내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멋내기는 랩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온으로 10분이에요. 멋내기는. 자, 실온으로 하고요. 자, 멋내기는 산화제의 비율이 바뀌어요. 세치는 흰머리의 색이 들어가야 되니까 1.5배를 줬는데 멋내기는 표백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산화제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연모제가 19라면 산화제 29. 그래서 2배로 늘어나요. 그런데 슈퍼 계열은 모든 연모제는 명도가 올라갈수록 색소가 줄어요. 근데 슈퍼 계열은 최상의 밝기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소의 함량이 10%가 안 돼요. 얘는 밝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산화제도 높은 거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화제의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3배예요. 그래서 슈퍼 계열은 연모제 100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g을 짰다. 그럼 산화제 30g 짜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세치 커버는 방치 시간이 몇 분이었어요? 10분이었어요. 그죠? 만약에 세치 커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제가 2, 3분 정도 초과하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멋내기의 방치 시간 몇 분일까요? 멋내기? 10분. 맞아요. 멋내기는 캡 안 하고 10분이에요. 그런데 슈퍼 계열은 최대 방치 20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20분을 지키라가 아니라 내가 10분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밝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10분 더 연장하셔도 돼요. 5분 더 연장하셔도 돼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연모제는 매직스는 10분이 되면 셀프 스타핑이라 해서 자극이 멈춰요. 더 이상 밝아지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슈퍼 계열은 20분 동안 작용을 해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슈퍼 계열을 내가 처리했는데 조금 더 밝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근데 20분이 되면 작용을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0.00 단독으로 쓰면 제일 밝은 색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 단독으로 쓰면
아까 제가 왜 1번부터 6번까지 어둡게 될까봐 걱정되면 0.0을 탈환했잖아요. 이건 그냥 그대로 10번 쓰시면 돼요. 근데 단독으로 제일 밝은 걸 하려고 해요. 그럼 얘는 슈퍼 계열처럼 쓰시면 돼요. 산화제 3배, 방치 시간 10분에서 최대 20분.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매직스의 멋내기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모델 실습을 좀 할 건데요. 예전에는 제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병행을 했더니 원장님들이 더 신나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지루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론이 좀 정리가 되셔야 다음 주에 실기가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수업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오셔서 모델이 좀 되셔서 서로가 왜냐면 이거는 흰머리가 이제 없어도 되는 거니까 서로가 원내기 염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내기 염색은 뭘 해도 다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탈색이 아니라 매직스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에 표백을 하고 나서 하는 색감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3, 40분 염색에 관련된 색상들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저희가 막 탈색을 시켜놓고 뭔가 색을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따가 가시면서 심심할 수 있으니 이거 나눠드린 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아셨죠? 네, 오늘 잘 끝내겠습니다.